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코스피는 4거래일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11월 고용보고서 등 견조한 경제 지표에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대형 투자은행들의 경기 침체 전망까지 이어지며 투심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나마 오늘 시장의 추가 하락을 막은 건 중국의 코로나19 규제 완화 조치였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무증상 및 경증 감염자에 대해 원칙상 자가격리를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이동 시 PCR 검사 음성 결과 제시 의무를 폐지했는데 이 소식으로 컬러레이 등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의 개발 목표를 완전 자율주행에서 고속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수정하고 출시 목표 시기도 애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26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애플 역시 그동안 세계 최대 기업들을 괴롭혀온 기술적 장애의 직면에 고전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선 관련주로 분류되는 LG전자 등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차현우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이렇게 차현우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발견의 여정 힘차게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이야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다, 경기 침체에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봉쇄 완화 조치가 들려오면서 오늘 좀 추가 낙폭은 막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차현우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제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좀 확인해야 될 그런 뭐 고용 지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타 랠리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폭을 사실 저번 주였죠. 제롬 파월 의장의 사실 이제 덜 매파적인 이러한 발언들이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좀 작용이 이제 시장이 상승으로 이끌 것으로 해서 많이 기대감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은 바로 한 주도 지금 얼마 지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오히려 하락이 지금 오늘 새벽이었죠. 그래서 나스닥이 무려 2% 가까운 그런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PMI 지수나 이런 지표들이 사실 얼만큼 사실 시장의 예상치만큼 나왔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그 11월 PMI 지수가 너무나도 사실 좋게 나왔죠. 지금 대략 지표를 보게 되게 되면 56.5포인트로 해서 사실 PMI 지수가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사실 시장이 예상을 했던 거는 대략적으로 54포인트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무려 2포인트 이상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 그 패드의 지금 금리 인상을 오히려 더 강하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우려감으로 해서 이렇게 좀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PM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 경제가 굉장히 좀 많이 침체가 될 거다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0년 5월이죠. 5월이 그때가 최저치를 기록을 한 다음에 금이 PMI 지수가 새벽에 발표된 게 가장 높은 수치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은 가장 좀 좋은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부분 은행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은행뿐만 아니라 CEO들의 사실 고용 지수나 거기다가 소득 보다 지출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러한
단계가 장기화가 되게 됨에 따라서 경기 침체를 2023년에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시장은 계속 이제 하락에 좀 이렇게 방향성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사실 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채권의 역전 현상, 다시 말해서 이제 기준 금리를 쫓는 2년물 채권, 그 다음에 장기 채권에 해당되는 이 10년물 채권과의 이런 역전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이제 금일 새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물 채권 같은 경우에는 2.9 BP가 이제 상승한 3.62%에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무려 5.7 BP가 내린 3.528%로 해서 굉장히 많은 괴리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괴리감이 이제 역대 최고 수준인 80bp까지 치솟음에 따라서 이런 역전 현상으로 해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이런 가시화적인 이런 지표까지 발표가 되게 되면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WTI 차트를 같이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올해 이제 초였죠.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이런 전쟁이 아직 이게 종전이 된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뭐 천연가스나 그다음에 에너지가 굉장히 유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40, 130달러까지 WTI가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절반 수준까지 하락한 그런 상황까지 나왔어요. 거기다 이제 오펙이 감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최저치를 지금 WTI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난해 12월 수준까지 제가 하락했던 거를 아까 확인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브렌트까지 지금 올해 초 최저 수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다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 때 유가가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고 당연히 환율도 많은 상승이 나왔는데 이러한 이제 지표들을 보게 되게 되면 사실 경기 침체가 된다라는 거는 너무 좀 과도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다만 제가 지금부터 이제 다우 지수나 간단히 이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좀 너무 과한, 다시 말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MI 지수가 나빴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제 이런 주가 위치에 따라서 말이 조금 바뀌는 그런 상황이다. 거기다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이 길이죠. 이래 우리나라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다음 다음 주 금요일 날 미국의 선물 옵션 이제 또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아마 이후에 이제 15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방향성이 바뀌게 될 거고 산타 랠리가 지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속이 되지 않을 것이냐는 아마 이제 15일 이후로 해서 방향성은 결정이 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어차피 시장은 다들 금리에 대한 부분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무려 3.75%까지 정말 쉬지 않고 미국 금리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다들 예상을 하는 건 5% 그리고 조금 더 지나치다고 하게 되면 6%인 거죠. 물론 6% 이상을 가게 되게 되면 이거는 사실 좀 많이 이제 시장이 진짜 많이 어렵구나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바라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고용 지표 지금도 뭐 이제 전일 이제 뭐 뉴스나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좋아짐에 따라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좀 이제 실업자율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향후 이제 봐야 될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간략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보여지고 있는 거는 다우존스, 그다음에 나스닥, 뭐 S&P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제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이죠. 물론 나스닥과 이제 다우존스랑은 이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사실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건 이제 이평선이 122평을 돌파가 나왔다라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지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확대를 해보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 이동 평균선을 100% 믿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9월 달이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게 상황마다 다르긴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게 TV에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22평을 저항선으로 맞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122평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22평을 이렇게 오히려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벗어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모습은 좋지가 않은 모습인데 사실 이게 약간 휩소적인 그런 부분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차트가 100% 맞는 건 아니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투자라는 게 이 심리가 같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휩소적인 그런 부분을 보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확인을 하면서 좀 이렇게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게 좀 이렇게 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도 나스닥도 역시 여기 보시게 되면 좀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더기다가 122평은 오히려 지금 벗어나지도 못한 그래서 사실 이제 다우보다는 좀 이렇게 약한 그런 흐름인데 우리나라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약간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인 뭐 미국이 그래도 우리나라뿐만 이제 전 세계 이제 증시에서 가장 강한 이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현상이 너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아까 PMI 지수가 분명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PMI 지수를 보신 분들은 아마 뭐 옵션이나 선물하시면 콜로 이렇게 베팅을 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지표가 좋다 한들 해석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접근하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차트를 좀 보게 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WTI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확대가 되질 않아서 제가 이게 좀 보게 되면요. 이제 130달러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굉장히 단기간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런 전시 상황 때문에 이제 좀 급등이 천연가스를 포함해서 급등이 나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한 많은 이제 하락세를 보여서 거의 50% 절반 가까운 그러한 지금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올해 22년 1월 기준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하나의 지표적인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펙의 감산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하락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좀 많은 하락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좀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일단 좀 뭐 경기 침체를 알리는 이런 신호탄이라고 이제 해석은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눈여겨보자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더 확인을 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좀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매매보다는 확인을 하고 산타 랠리를 접근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우리나라 이제 증시를 볼까 이제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지금 사실 뭐 미국 증시가 더 중요하잖아요. 한국 증시를 보게 되게 되면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휩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이제 요 구간이 사실 상승이 미 증시에 따라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조금 이제 확인을 하고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이제 제롬 파월 위장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좀 이렇게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왔죠. 왜냐하면 시가 갭을 띄우고 나서 약한 흐름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라는 느낌보다는 시장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하방세로 볼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당연히 뭐 다들 이제 2,350포인트, 그 다음에 대략 한 2,300포인트가 일단 현재는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고요. 그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2월 15일 다음 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주가의 방향성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대응을 잘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의 위치 그리고 미국 시장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짚어주신 차윤우 파트너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레카 헤드라인에서도 앞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봉쇄 완화 조치를 계속해서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추가로 이야기를 해볼 만한 것이 우리 정부도 이달 안에 실내 마스크 의무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오늘 화장품주에는 좀
좀 좋은 소식이 연달아서 들려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차윤호 파트너님, 화장품주는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화장품 관련주는 사실 보통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라고도 이제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초였죠. 올해 초에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급감을 하게 되게 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제 드디어 한번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거기다가 이제 대장주격인 뭐 아무래도 퍼시픽이나 그다음에 뭐 한국콜마, 뭐 코스맥스 등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화장품 대표 이제 대장주 기업들이 상승이 잠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끝나는 게 아닌가, 이제 본격적으로 화장품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가 사실 좀 불안한 그런 요소가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급은 확실히 들어왔는데 거래량이 아직은 그 시장을 이끈다라고 하죠. 시장을 진짜 강하게 이끌 수 있는 섹터로는 작용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일 장을 오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장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끄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나마 화장품 섹터가 가장 많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금일 이제 특징 섹터로 해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로 제가 이렇게 딱 뽑아왔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모레 퍼시픽을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다가 아모레 퍼시픽 잠깐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상승률에 따라서 제가 종목들을 좀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하나씩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차트 보시면서 아모레 퍼시픽 대장주격으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들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을 때가 바로 이제 2월 달이었죠. 이제 2월 달에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상승이 나오고 수급이 굉장히 많은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이때로 해서 뭐 다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제 리오프닝 이제 다들 이제 종목들 이제 상승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저는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급은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 한 12만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만 주를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게 되면 보시게 되면 160억, 170억 정도가 하루에 유입이 되게 되면 이제 좀 많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 수급의 주체는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130억이 12월 5일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수급은 들어왔지만 대장주,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은 부분이 조금은 많이 아쉽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떠한 지금 섹터가 확실히 자리를 잡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보통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장주가 가게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밑에 중소형주들이 같이 따라가는 그러면서 이제 섹터가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면서 이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데, 다만 확인을 하면서 너무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사실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시장가로 이렇게 많이 매매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확인을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이제 안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이렇게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중국 이제 코로나 완화 기대감이 있게 되면서 금일 이제 화장품 섹터가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가 지금 이제 뭐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이런 데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PCR 검사에 대한 음성 결과에 대한 이런 확인이 되지 않으면 좀 이렇게 많이 좀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제한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대규모로 뭐 대중교통부터 포함해서 대규모로 완화를 하게 되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다는 사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1월 달, 그다음에 늦어도 3월 달 내로 해서 실내 마스크조차 이제 자율로 이제 좀 조정을 한다라는 이제 이러한 소식인데, 이게 이제 15일 날 이제 공개 토론을 거쳐서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마련을 할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나게 되게 되면 화장품, 그다음에 리오프닝은 제가 금일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아마 대세 섹터
로 해서 한번 좀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순환매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미국 옵션 만기일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마 15일 이후로 해서 아마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그때 전후로 해서 주의 깊게 보시는 거 제가 여기 좀 한 말씀을 제가 함께 강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래 퍼시픽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금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한 뭐 다양한 이제 화장품 관련주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강세를 보였던 그런 순서로 해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컬러레이죠. 이제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9년도 그때도 이제 서울경제 이제 방송에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되면서 거의 바닥권에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해서 그래도 제법 많은 상승이 나왔었는데 사실 컬러레이는요 이게 중국 회사입니다. 뭐 재무제표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중국 기업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제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펄로 진주 펄로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뭐 실적도 굉장히 좋고 거래량도요. 지금 잠깐 주봉 먼저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게 되면 이게 이 추세가 이렇게 하락을 보이는데 처음으로 벗어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컬러레이, 물론 제가 상승폭으로 해서 먼저 컬러레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 이제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세계의 진주 펄로에서 거의 독보적입니다. 독보적이기 때문에 제가 아쉬운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먼저 중국 기업이라는 게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전 세계 명품 화장품에 다들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좋게 보셔도 되겠다.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금일 2천만 주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그널들이 상실 좀 이렇게 나왔죠. 여기도 좀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이게 화장품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1,0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8월 말에 거래량 증가가 된 게요. 여기 어떻게 보면은 좀 매집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좀 조심스럽죠. 조심스러운데 좀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게 좀 보시게 되시면 사실 좀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좀 눌림으로 해서 거래량도 많이 증가가 되었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좋아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에 제가 아까도 뭐 아무리 퍼시픽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눌림으로 해서 뭐 15일 기점으로 해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 한번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종목이 선진 뷰티예요. 선진 뷰티 같은 이제 뷰티인데 선진 이제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관련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서 자외선 차단제 원료를 중국 탑10 기업에 납품을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무엇보다 다른 화장품 관련주보다 강세를 이제 보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 약 14.6%로 해서 상승폭을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잠깐 주봉, 월봉을 좀 볼게요. 주봉, 월봉 보게 되면 부담이 없어요. 일단 월봉을 보게 되면 이미 최저가를 찍고 요번에 반등이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세도 요번에 좀 이렇게 벗어나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사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주봉으로 좀 보게 되게 되면 이 주봉 역시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확대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요 22평을 좀 저항대로 막고 있다가 요번에 62평까지 접근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은 200만 주만 조금 이렇게 들어와도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뭐 거래량이나 좀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200만 주에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시그널들은 사실 1월부터 나왔거든요. 1월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화장품 주라는 게 아쉬웠다라는 거죠. 화장품 주가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아직은 대세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뭐 엘리어트 파동 관점이나 이제 이런 파동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제 1차 파동이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파동 관점에서 3차 파동을 예상을 하고 진입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겠다. 그래서 거래량 이미 확보가 되었고 주가 위치 지금 전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눌림을 줬을 때 접근을 해도 굉장히 좀 좋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좀 드릴 종목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종목은 이제 1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이제 신고가 종목들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신고가예요.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이 신고가 때문에 아마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일로 해서 이제 화장품주가 가게 되면 아마 CNC 이제 인터내셔널을 이제 접근하시려는 그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조 전문 ODM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색조 화장품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좋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뭐 컬러레이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뭐 과거에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나 한국 화장품들 다시 말해서 뭐 코리아나나 이러한 이제 급등주에 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주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급을 좀 확인 안 할 수가 없겠죠. 제 기준에 일단은 한 2만 주 정도 좀 들어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수량으로 보게 되게 되면 시그널들은 나왔어요. 이제 12월 2일부터 해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수급 주체가 없었습니다. 2만 주는 들어왔는데 이게 완벽한 수급 주체는 지금 연기금이죠. 딱 보시더라도 지금 12월 5일 날 연기금에서 무려 제가 2만 주라 말씀드렸는데 5만 2천 주가 하루 만에 유입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굉장히 수급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고가 종목으로 해서 접근을 하셔도 좋겠다. 다만 지금은 불 마켓이 아닙니다. 베어 마켓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돌파 매매도 좋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마켓이 아니기 때문에 좀 베어 마켓에 맞는 그러한 컨셉을 잡고 비중을 갖고 좀 진행을 해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CNC 인터내셔널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큰 급등주보다 조금 더 이제 큰 이제 금액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종목은 연우예요. 이제 연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화장품에서 좀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화장품 용기를 제조 공급하는 업체로서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 건강의 이제 주요 고객으로 있는 그러한 이제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매우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자세히 이제 왜냐면 이제 뭐 이렇게 박스권들도 있고요. 공략을 해야 돼 이런 가격대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을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우리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 금일 같은 경우에 연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주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다가 이제 좀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됐는데, 요것도 연우도 굉장히 흐름은 저는 이제 이게 좀 월봉을 먼저 보게 되면 부담이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과대 낙폭으로 해서 진입을 하셔도 좋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좀 이렇게 저항대를 좀 벗어나고 이제 1차 상승에서 3차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느냐.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또한 지금 제 기준에서 한 100만 주 정도만 늘어나도 사실 좋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장품주는 이게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저는 확인하고 지금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 위치는 부담이 없고 너무 꼭대기에 있는 이런 종목보다는 우리 이런 종목으로 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 하락에 나오고 제가 아까 뭐 글로벌 시황이나 이래서 시간적인 이러한 간격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품에 만약에 관심이 있다고 하다면 제가 금일 말씀드린 종목으로 해서 접근해 보시는 거 굉장히 좋겠다 말씀드릴 거고 뭐 이러한 가격 전략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장품주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그중에서도 차현우 파트너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 컬러레이, 선진뷰티사이언스, CNC 인터내셔널, 연우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장 마감 후에 나온 속보는 좀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좀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라고 냈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위믹스는 내일 오후 3시죠. 국내 4대 거래소에서 퇴출된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 차현우 파트너님과 지금 유레카 함께하고 계신데요. 차현우 파트너님과 내일 장중 대응 이어나갈
결제할 수 있는 방법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차현우 파트너님과 함께 남은 이번 주 시장도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을 떠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어떤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애플페이 이렇게 나와 있죠. 어제 저희 유레카에서 유레카 헤드라인을 통해서 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워드를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유레카 키워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도 아이폰의 유저로서 애플페이가 과연 어떻게 그 향방을 가져가게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자, 차현우 파트너님, 애플페이 관련해서 어제 일단 시세가 좀 크게 나와줬고 이 부분들 좀 어떻게 체크해보면 좋을지 궁금해요. 아마 지금 다들 이게 의견이 이제 분분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재료가 이제 공개가 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게 되면 재료 소멸이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 역시 이제 뭐 8월 달이었을 거예요, 아마. 8월 제가 여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국정보통신이죠. 한국정보통신으로 해서 저도 이제 많은 수익을 이제 발생을 했는데 아무튼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차트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시간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페이. 지금 삼성페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애플페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갤럭시, 저 역시 이제 지금 이제 애플 유저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제 갤럭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페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편리함을 이제 느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개국이 지금 삼성페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구자 역할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뭐 한 예로 해서 지금 이제 에어팟이죠. 에어팟 같은 경우에 이제 귀에 꽂는 이제 그 당시에도 벌써 한 3년 됐나요? 3년에서 이제 그때 이제 보통 많이들 사용을 하실 때 주로 이제 음악을 듣는데 많이 사용을 하지만 초창기에는 이제 요게 통화를 하는데 좀 그래도 음질이 뭐 이렇게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애플이 에어팟을 출시를 하게 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실적을 보였고 우리나라 에어팟 관련해서들 종목들도 막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어팟에 대한 이러한 사용률, 점유율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지금 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주변을 보게 되면 이 선이 있는 이어폰을 사용하는 그러한 유저들은 많이 이게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삼성페이도 물론 좋고요. 애플이 만약에 진출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애플페이가 진출을 하게 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제 이런 부수적인 효과들, 파생적인 효과들이 얼마나 클 것이냐. 그다음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게요. 이러한 뭐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해서 상승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선행 지표라고도 하고 선행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알려지게 되게 되면 더 많은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한 차례 지금도 보시게 되시면 아까 제가 뭐 한국정보통신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넘어야 될 그러한 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애플페이, 제가 삼성페이를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 유저들이 더 많고 이거에 대한 이제 저도 지금 뭐 삼성페이의 편리함을 느껴졌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편리함을 그러니까 간편 결제나 온라인 결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결제 시장에 대한 아마 좀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제가 이제 애플페이 충분한 상승 나올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금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뭐 금감원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요. 지금 애플페이 이제 약관 심사가 이제 완료가 되었다라는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애플페이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 사실상 이제 허용이 됐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단말기, NFC 이런 단말기나 이러한 이제 하나씩 해결해야 될 이러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선구자 역할을 똑똑히 해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 파생적인 효과 굉장히 크게 될 것이다. 거기다가 미국인은 뭐 다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지금도 현금 좋아합니다. 뭐 카드나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현금을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페이에 대항할 이제 애플페이의 이제 락인 효과가 이제 공유가 이제 된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페이가 거의 독점적이다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애플페이가 이제 아무래도 진출을 하게 되게 되면 점유율에서 많은 좀 변화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이런 효과, 기대감은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갤럭시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가 지금 이제 국내 한 70% 이상 점유율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점유율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애플페이 관련주들 다시 한번 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 그다음에 지금은 대장주격으로 뭐 종목들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지금은 불마켓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어마켓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순환매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신규 종목들을 좀 찾는 게 오히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더 좋을 수 있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애플페이에 대한 이러한 전 세계 진출을 했을 때 이러한 파급 효과를 보면서 오히려 종목을 너무 급하게 찾는 것보다는 기간을 두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종목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순환매는 좀 보이고 있는 그러한 좀 성장주다운 그러한 흐름을 분명히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이 알려진 아무래도 많은 상승이 나왔죠 이미.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또 차트 보면서 간략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뽑아온 종목은요, 이제 위니아예요. 이제 위니아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국정보통신부터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요거를 이제 주봉을 좀 보게 되게 되면 이제 거래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주봉을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지난해 7월 이후로 거래량이 딱 증가가 되고 오히려 거래가 급감하게 되면서 주가는요 계속 하락을 하고 이게 거래가 있는 동 마는 동 이러한 이제 박스권과 상단 박스권과 하락 박스권을 만들면서 주가는 흐름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거의 뭐 하루에 10만 주 이상 거래가 굉장히 좀 드문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 이제 드리는 이유가요. 사실 이제 8월달에 이제 요때죠. 제가 기억으로 이때는 10,000원과 9,000원입니다. 10,000원과 9,000원인데 이때가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딱 증가가 되게 되면 사실 하락이 나오든 일단은 뭐 상승이 나오든 일단은 관심권에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420만 주예요. 처음으로 거래량이 늘었을 때가. 그래서 보통 시세 초입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순환매 장세를 보이는데 이런 시세 초입 때 하락이 나오든 뭐 상승이 나오든 일단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 딱 떨어질 라운드 피겨였는데 14,000원, 13,000원. 그래서 약 50% 이상의 수익을 발생하고 더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러한 급등주들은 이와 같은 좀 긍정적인 그러한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좀 상승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한국정보통신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종목들 만약에 애플페이에 대한 이러한 파급 효과가 크게 되게 되면 뭐 급등주도 다들 아시겠지만 실적 뭐 그밖에 뭐 정치 테마주처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기대감으로 해서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하지만 가격적인 이러한 주가 위치는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정보통신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위니아부터 한번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거고 신규 종목들은 저는 계속 생성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니아랑 위니아 에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종목들도 그러면 이제 시가를
고가권에 시작을 해서 18% 정도 시작을 하면서 종가를 오히려 이제 고가권 기록에서 하락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주목을 해야 될 건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좋았고요. 주봉을 먼저 잠깐 보면은 이게 부담이 없어요. 좀 대략적으로 약 6,780원 고점을 찍고 지금 1,500원까지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부담이 없는, 그래서 매물 소화도 지금 이제 차트 어느 정도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여기 종목도 관리하는 이런 주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관리하는 주체들도 하락이 좀 손실이 나거나 자금 계획에 따라서 주가를 좀 더 하방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승도 한 번도 없이 오히려 11선의 주봉상 11선의 10주선이죠. 10주선에 맞게 내려오게 되면서 오히려 추가 하락을 보이면서 이제 상승다운 상승이 나온 그러한 상태다.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아예 없다가 요번에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 이 제 기준에는 대략적 한 150에서 2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일단은 관심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위니아나 위니아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이제 공인 서비스 센터를 운영을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로 해서 부각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깊은 조금 밀접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는 이 가격 당연히 말씀드리기에는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란톡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제가 이제 이러한 종목들에 관해서 제가 자세히 가격 전략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하나씩 드릴 텐데 이게 지금 뭐 단기간에 뭐 하루 이틀 만에 또 상승이 안 나오니까 이게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이 나오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자. 물론 추가 하락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급등주기 때문에 좀 손절 전략도 잘 짜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거는 이루온입니다. 이제 이루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NFC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넘어야 될 아직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NFC 이제 결제 이제 이루온 같은 경우에는 무선통신 유심 칩을 개발하는 업체로 해서 이제 사실 8월달에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로 해서 부각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루온을 더 많이 봤어요. 한국정보통신 많이 안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국정보통신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루온이 뭐 상승이 안 났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 그래서 이런 순환매는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이 약했다고 하게 되면 이루온이 이제 NFC나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말씀 많이 드린 것처럼 이런 게 다시 해결해야 될 하나의 숙제로 부과가 되게 되면 이루온이 또 많은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차트를 좀 늘려봤는데 늘린 이유가 지금 이제 매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하락을 시키고 돌려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이루온 관심권에 가지셔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애플페이 관련주들 지금 계속 순환매가 나오겠지만 하락이 나올 때마다 방금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같은 괜찮은 종목들은 오히려 다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차현우 파트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차현우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애플페이 관련주들 함께 타점 잡아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발견의 여정 끝에 늘 자리하고 있는 유레카 종목을 공개를 해볼 시간입니다. 과연 차현우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종목 선별해서 가지고 와 주셨을까요? 자, 오늘의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입니다. 나무기술 가지고 오셨네요. 자, 이 종목 자세한 설명 들어볼까요? 예, 일단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 저는 일단은 애플페이로 해서 제가 이제 뽑아 왔는데요. 이제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그 밖에 내용들도 굉장히 먼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실 이제 연역이나 이런 거 좀 살펴보면 그냥 나오는데 이제 스펙주 그래서 합병 관련으로 해서 이제 나무 기술이 이제 상장을 한 그런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2001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 이제 약 15년 이상의 이제 가상 솔루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조 통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IT 기술의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이제 공급을 하는 이제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제 전일이었죠. 전일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좀 애플페이에 대한 이제 현대카드에 대한 이런 독점 이제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나무 기술 같은 경우에가 현대카드에 이제 PaaS 그래서 이제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요.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애플페이 관련주로 해서 이제 신규로 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이제 좀 애플페이에 대한 이제 전 세계에 대한 이러한 좀 파급 효과를 보게 되게 되면 저는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레카 종목으로 해서 나무 기술을 이제 뽑아드렸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나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는 재택 관련주로 해서 많이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AI, 5G 뭐 관련주로 해서도 많은 밀접한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가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제가 지금 애플페이로 해서 먼저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아까 뭐 말씀드린 AI,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참 지금 약간 조용해지긴 했지만 뭐 사우디의 뭐 네옴시티, 뭐 스마트 시티 건설 이러한 내용으로 보게 되게 되면 사실 지금 이러한 나무 기술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어디에 갖다 붙여도 사실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향후 이제 미래 먹거리 사실 이제 뭐 지금 주가는 그러니까 시장은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뭐 경기 방어주, 그래서 민감주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 뭐 좀 이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그래도 성장주를 보시는 게 나아요. 뭐 보험주 사실 이제 이제 지수가 하락이 나올 때 많은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애플페이로 말씀을 드렸고 뭐 AI, 사물 인터넷, 뭐 빅데이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으로 가거나 그리고 필요해야 될 요소들이 바로 이러한 ICT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 같은 경우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700조 시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대략적으로 5조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애플페이 이외로도 해도 충분히 나무 기술은 주가 위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AI, 로봇 다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애플페이로 해서 저는 나무 기술로 해서 좀 많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2,170원에 종가 마감을 했는데 금일 저가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제가 차트를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게 되면 이게 또 월봉을 보는 게 차라리 편해요. 지금 월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도 네, 지금 이제 4,800원 부분이죠. 4,800원 부분에서 약 1,500원까지 굉장히 많은 주가가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주가는 지금 위치는 부담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한 200에서 300만 주. 지금 이제 2,500만 주가 거래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으로 보셔도 접근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이제 2,000원 정도까지 배려를 잡으시고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손절가는 제가 1,960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를 해주신 유레카 종목은 바로 나무 기술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유레카 키워드부터 차현우 파트너님께서 애플페이 주제로 많은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조를 해주신 종목은 바로 나무 기술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 차현우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차현우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현우 파트너님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